건강을 위해 그리고 다이어트를 위해 최근 과일 채소식 많이 드시죠? 한약사 조승우 님이 특히 상추가 불로초라 하여 많은 분들이 상추에 관심을 갖는데요. 몸에 좋다고 먹기는 해야겠는데 농약이나 기생충은 괜찮은지, 쌈으로만 먹는지, 주스로 먹어도 되는지 평소에 궁금증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완전 배출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상추 섭취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점과 상추를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만 끝까지 보시면 다양한 상추 요리 방법까지 한 번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기생충. 많은 주부님들이 기생충 무서워서 채소를 못 먹겠다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10위 강대국으로 선진국입니다. 그것은 기생충이 아니라 아주 작은 미생물입니다. 19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기생충 보균자가 70%를 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토양 매개체로 기생충 감염이 안 되는 나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인분으로 비료를 주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유기농 농사를 짓는 곳에서도 인분을 줄 때는 발효시켜서 액상 비료라는 형태로 주기 때문에 기생충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 서울대 충남대 공동연구에서 기생충 실험을 하는데 우리나라 어디에서도 기생충이 없어 따로 실험실에서 배양해야 할 정도였으니까요. 안심하고 흐르는 물에 씻어서 드시면 됩니다. 농약 역시 우리나라 식약처가 세계의 1등급 수준으로 검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용성 농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수확 후 2주 정도면 다 사라지는 농약만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잔류 농약은 물에다가 씻으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 불안하시면 물에다가 일단 담가 놓으시고 1, 2분 정도 놔두셨다가 흐르는 물에 좌우로 3번 상추를 흔드시면 됩니다. 세제 사용. 가능하면 세제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천연 세정제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도 일종의 비눗물입니다. 불안한 소비자의 마음을 파고든 마케팅일 뿐입니다. 그래도 불안한 마음이 안정되지 않는 사람이 아니면 사용하지 않기를 권합니다. 태음인은 먹으면 안 된다. 상추는 성질이 차기 때문에 소양인 체질에 맞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승우 한약사는 서양에서는 따로 체질을 구별하여 상추를 제한하지 않는다며 어느 인터뷰에서 설명하고 체질에 따라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찬 상추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추 질산염과 과다 섭취. 텃밭을 가꾸어 상추가 너무 많이 자라 하루에 새끼 50장 정도 먹는다고 고민을 토로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상추에 질산염이 많아 염려하기도 합니다. 채소 속 질산염은 체내에서 아질산염으로 변화되는데 채소 반찬이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 아질산염의 섭취량이 유럽의 3배 정도 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실제 김치 1일 섭취량인 91.9g에 포함된 아질산염은 햄이나 소시지 수치와 비교하면 꽤 높습니다. 이 외에 시금치나 상추, 근대, 비트 등의 채소에도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먹는 김치, 심지어 슈퍼푸드로 알려진 비트나 시금치가 암을 일으키는 원인일 리가 없습니다.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은 가공육의 첨가 성분으로 잘 알려진 질산염입니다. 이미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연구소는 매일 50g의 가공육을 먹으면 직장암 위험이 18%로 높아진다고 경고하며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질산염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있기는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고기에 결합하여 있지 않은 질산염 그 자체는 발암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 연구에서도 녹색 채소 속 질산염이 적혈구수를 조절하면서 혈전을 막아준다는 결론이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캠퍼스의 연구에서도 채소 속 질산염이 짠 음식을 먹을 때 칼륨보다 100배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장수한 분들의 특징을 봐도 채소를 많이 섭취하는데요.
그분들이 질산염을 염려해 특별히 양을 제한하지는 않았습니다. 상추에 질산염이 많다고 가공육을 선택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먹어야 할까? 조승우 한약사님은 한 번에 50장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사실 상추 50장은 어마어마한 양이지요. 그래서 한 번 먹을 때 보통 10장에서 20장을 권합니다. 아무 상추나 다 되나요? 마트에서 상추를 고르려니 종류가 참 많죠. 청상추, 꽃상추, 적상추, 로메인 상추 등 어떤 것을 골라야 할까요? 조승우 한약사님은 특별히 한 종류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트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꽃상추, 적상추, 로메인 등을 설명했는데요. 결정장애로 사지 못하고 빈손으로 집에 오기보다는 소량 한 봉지라도 하나 사서 드셔보세요. 맞으면 드시고 혹시 다른 종류가 맞다면 그것을 선택해도 됩니다. 종류에 국한되지 말고 상추를 섭취하는 자체가 중요하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봄부터 지금까지 매일 상추쌈을 먹고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분이 있습니다. 암이 검사상 1cm로 보이기까지에는 최소 1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조승우 한약사님은 최소 과일식을 최소 2주만 해보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에 아무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정말 아무 일도 없는 것일까요? 양자학에서는 모든 것이 파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핸드폰은 물론이고 냄새, 소리, 심지어 생각까지도 말이지요. 기분 안 좋은 사람이 방 안에 들어오면 순간 싸해지는 분위기를 생각하면 쉬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세계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채소식을 시도한 순간, 그리고 채소를 섭취한 순간, 이 영상을 보고 내 건강을 챙겨야겠다 생각한 순간, 변화는 없지만 이미 변화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눈치채지 못할 뿐이지요. 너무 마음을 조급하게 드시지 마시고 보건소와 함께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건강을 챙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불로초, 상추는 생각보다 엄청난 놈입니다. 천연 비타민제, 천연 미네랄제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상추는 한자어 생채에서 변형된 말로 날로 먹는 채소라는 뜻입니다. 상추 뿌리를 딱 자르면 우유처럼 하얗게 나오는 것이 락투카리움이라는 물질입니다. 이것이 진정 효과가 있어서 상추 아편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만큼 진통 효과 및 진정 효과가 있습니다. 철분과 엽산, 또한 철분과 엽산 등이 풍부해서 임산부에게 특히 좋습니다. 시골 장터에 가면 옛날에 약장수들이 남자는 정력에 좋고 여자는 피부에 좋고 라며 알약을 팔곤 했는데요. 알약 말고 천연 강장제 상추를 드시기 바랍니다. 조선시대에는 상추의 다른 이름으로 은근초라고 불렀는데요. 절단면의 하얀 즙이 정액을 연상시켜 상추가 정력을 올려준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인데 당시 엄격한 유교 문화권에서는 이러한 성적인 부분을 대놓고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은근히 키운다고 하여 은근초라는 이명이 붙은 것입니다. 소화제, 고기를 먹을 때 상추와 깻잎을 마늘에 싸서 먹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상추와 깻잎, 마늘 이 3종 세트가 소화가 어려운 고기를 분해해주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고깃집을 가시더라도 샐러드 셀프바가 있는 집에 가실 것을 추천합니다. 상추와 각종 채소를 가져다 먹을 수 있으니 설사 고기를 드시더라도 상추에 파무침과 마늘, 양파를 가득 넣어 쌈으로 드시면 고기 1인분의 반도 먹기 전에 배가 불러옵니다. 채소로 배를 채우면 다음날 아침 배변이 너무 시원합니다. 어제 먹은 파 무침과 양파 냄새가 밖으로 배출되는데요. 몸에서 소화가 완성되어 완전히 배출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만병통치약. 과거 의서 특유의 과장법으로 만병통치처럼 적어놓은 점을 감안해도 상추에는 풍부한 비타민과 철분, 칼슘 등의 미네랄이 풍부해 피로회복, 신진대사 활성화, 혈액순환 개선, 빈혈 예방 등 우리 몸의 기초대사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한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 식이섬유와 높은 수분 함량은 변비에 도움이 되고 노폐물 배설, 알코올 해독 같은 해독 작용에도 도움이 됩니다.
상추의 효능이 정말 대단하지요. 그렇다면 상추 먹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조승우 한약사님은 상추를 생으로 먹는 것을 가장 추천합니다. 하지만 매번 그렇게 먹기가 질린다면 이 방법을 사용해 보세요. 상추 겉절이. 양념장을 만들어 부추와 같이 먹으면 맛도 좋고 영양가도 올라갑니다. 나이가 찬 꽃대에 질긴 상추잎이 있으면 물김치를 담아서 드셔보세요. 열무김치보다 부드럽고 아삭하니 맛이 좋습니다. 조승우 한약사님의 CCA 주스는 사과, 당근, 양배추를 갈아서 먹는 건데요. 여기에 상추를 추가해도 좋습니다. 상추만 갈면 씁쓸한 맛이 나는데요. 다른 과일과 함께 주스로 마시면 맛과 영양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궁채. 상추의 줄기가 궁채인데요. 이것이 식감이 아삭아삭하니 상당히 맛있습니다. 나물이나 장아찌로 팔기도 하니 입맛 없을 때 한번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추 나물. 끓는 물에 2, 3초가량 숨만 죽이고 양념장을 올려 먹는 건데요. 간편하지만 멋진 요리가 탄생합니다. 사실 조승우 한약사님은 생으로 먹는 것을 강조하여 이 방법은 추천하지 않지만 생으로 먹는 것이 질린다면 한번 시도해 보세요. 멋진 요리로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별미입니다. 오늘은 완전 배출이라는 책을 살펴보았습니다. 상추 먹을 때 평소에 궁금했던 점, 섭취할 때 주의점, 그리고 상추의 효능까지 모조리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이 책의 극히 일부를 제 견해로 재해석해 드렸으니 한 번쯤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만들며 아이들의 식단이 점점 바뀌어가는 것을 느끼는데요.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고 주말에는 상추쌈을 도전해 봐야겠습니다. 물론 채소 반찬을 준다고 해서 다 먹지는 않고 남기기는 한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하실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추 농약, 기생충, 질사염 걱정은 잠시 접어두고 편한 마음으로 상추를 드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소중한 분들에게 전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꼭 다시 만나요.